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지적법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대부분을 끝내고 71페이지에는 지적 측량만을 남겨놓고 있죠. 우리가 앞에까지 했던 내용 지적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좀 세세하게 봐야 돼요. 좀 넓혀서 보는 거죠.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적법은 어렵지도 않고 또 우리 양도 많지 않으니까 좀 지엽적인 것까지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지적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등기법이 좀 편안해지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 측량에 관해서 보죠. 이제 71페이지 보시면요. 자,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 중에서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또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으로는 지적 측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 측량에서도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도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먼저 대표 문제 밑에 타보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지적 측량 개념이죠. 자,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 그래서 지적 기준점 그럼 우리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을 말하는 거죠.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그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것도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니까 이것도 지적 측량에 포함되죠. 그래서 기초 측량과 그리고 나서 한 필지의 면적 경계 등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밑에는 이제 측량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측량 방법이 있는데 측량 방법은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이제 측량 방법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측량 방법에는 그냥 여러 가지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요. 다음 주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측량 방법은 그러면은 나올 게 한 수준 측량 이게 만약에 나오면은 적어도 수준 측량은 지적 측량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도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수준 측량은 수준이 높다,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높낮이를 정하는 측량을 우리는 수준 측량이라고 하는데 수준 측량은 지적 측량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적 측량의 종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수준 측량은 적어도 지적 측량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이제 의뢰를 받은 때, 우리가 지적측량 우리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뢰를 받은 때는 측량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거죠. 바로 측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작성하여 지적소관청, 시도지사가 아니죠.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거죠. 그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이제 제공받아서 그 계획서에 맞는 자료들을 제공받아서 측량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측량을 함에 있어서요. 또 합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은 4일인데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합의한 기간이 있으면 합의한 기간에 끝내고 합의 기간에서 사업을 한 사람은 측량 기간, 사부대는 검사 기간이 될 텐데 따로 합의한 경우도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부 측량에서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이 되죠. 맞죠? 자, 4번은 복구, 신규 등록 전환,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제 측량을 해야 되고, 그때 측량할 때는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으면 여기에 합병이 혹시 있지 않은지를 보면 됩니다. 합병의 경우는 측량을 하지 않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5번은요, 지적 기준점, 기초 측량의 절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세부 측량을 하러 갔더니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어요. 그럼 지적 기준점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것인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요. 계획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현지 답사를 가는 거죠. 답사를 가서 지적 기준점이 될 만한 것들을 먼저 한번 골라봅니다. 이것을 선점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알맞은 것을 다시 골라내요. 조표를 하는 거죠. 조표를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좌표값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적기준점에. 그래서 상위 지적기준점 등에 대해서 관측을 하고 관측을 한 다음에 좌표값을 계산해낸 다음에 성과표를 작성하는 순서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이것은 이제 기초측량의 절차인데 틀리게 나오는 일은 거의 없고요. 이제 옳은 문장으로 그냥 끼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측량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제1절부터 이제 하나씩 보죠. 지적 측량에서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요. 다음 중 측량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사항이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냐라는 지적 측량의 대상 문제. 또 하나가 이제 지적 측량의 절차죠. 절차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지적 측량 그 기간이 시험 문제 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지적 측량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잖아요.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적부 심사 절차,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오는 거죠. 자,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보죠. 자, 1번은 지적 측량의 개념이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이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을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지적 측량을 함에 있어서 자,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데 민간 개발업자가 이렇게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것도 지적 측량이냐? 민간 개발업자가 뭐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지적 공부와는 상관이 없죠. 민간 개발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지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지적 측량에 해당되지 않죠. 지적 측량은 주로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의 일수를 주고요.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하는 측량만을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적 공부와 상관없는 측량은 우리 지적 측량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자, 3번은 지적 측량의 방법인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수준 측량은 아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4번은 토지 소유자 등의 지적 측량을 하고 싶으면 측량을 할 필요가 있으면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는 거죠. 지적 소관청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에게 의뢰하는 거죠. 지적 측량은 그 수행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5번은 이제 지적 측량의 여러 종류 중에서 개념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 중에서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경계 복원 측량. 경계 복원 측량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고요. 자,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건 또 현황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경계 복원 측량은 복원하기 위한 측량은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현황을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에요. 이때 현황은 주로 이제 지상 건축물의 위치죠.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단어는 지상 건축물이죠. 이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 건축물, 이런 건축물들의 현황은 보통 위치가 되는 거죠.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즉 지적도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여기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확인한 다음이었습니까? 확인한 다음에 얼마 넘었습니다라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다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도면에 이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 등록사항 할 때요, 도면의 등록사항에서는 지상 건축물의 위치 등도 등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도면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한다. 그럼 이 두 가지 측량의 특징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것은 지적 공부의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라는 거죠. 지적 현황 측량은 건축물의 위치를 표시할 뿐인 것이지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게 아니고, 경계 복원 측량도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뿐이지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니까 두 개의 측량은 검사를 따로 받지 않는다. 나중에 우리가 검사 측량에서 또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지적 측량을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것인데,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가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하고요,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5번에 있는 소재,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지번, 4번의 지번, 1번의 지목, 이 세 가지는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럼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죠. 합병 측량하지 않고, 그러니까 등록 전환은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하지 않는다. 또 합병을 측량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죠. 자, 3번을 보죠. 여기서부터 지적 측량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1번 보시면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해요. 지적 제조사 사업을 통해서 지적 제조사 사업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 등의 실제 토지의 경계하고 너무 많이 불일치가 되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확한 경계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 제조사를 하는 거죠. 이때 지적 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측량을 우리는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적 제조사 측량은
측량은 지적 공부의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니까요. 이것은 지적 측량에 포함되겠죠. 지적 재조사 측량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 때는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한다. 자, 2번 보시면요. 측량 성과에 대해서요. 등록하기 전에 지적소관청이 다시 또 검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적 현황 측량, 경계부분 측량 두 가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니까 따로 검사를 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측량들은 다 그 결과를 지적 공부 등에 이제 등록을 하죠. 등록하기 전에 검사를 하잖아요. 이건 검사 측량. 이것도 등록과 관련된기 때문에 지적 공부에 등록과 관련되니까 당연히 지적 측량에 포함이 되고요. 자, 3번 보시면 연속 지적도에 의해서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했는데요. 우리가 연속 지적도라는 것은 우리가 용어의 정의 시간에 했던 거죠. 이 연속 지적도는요. 임야도, 지적도, 파일만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종이로 된 이제 지적 공부들을 다 전산화 시켜가지고요. 전산화된 파일들을 컴퓨터상에서 연결해서 만든 도면이에요. 즉,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요.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만을 이용하여 연결해서 만든 도면이에요. 즉, 측량을 통해서 만든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는 측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 지적도 나면 다 측량을 못합니다. 연속 지적도로 측량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틀린 거죠. 그것은 측량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지적도로는 측량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지적공부 복구할 때요. 복구 측량하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복구하기 위한 측량이니까 지적 측량에 포함되고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면적 경계 좌표를 다시 정확히 확정하는 측량을 하죠. 바둑판처럼 도시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를 다시 확정하는 측량, 이걸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 사업 이런 말 나오면요, 이것은 지적 확정 측량이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돼 있는 거렇습니까? 물고기 비닐처럼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을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경계 좌표를 다시 정확하게 확정하는 측량. 그래서 무슨 대규모 사업 나오면은 다 이건 지적 확정 측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니까 당연히 지적 측량에 포함되겠죠. 자, 4번 보시면요. 또 지적 측량의 대상에 관한 내용이죠.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이죠. 자, 1번 보시면 신규 등록할 때 당연히 신규 등록할 때 당연히 신규 등록 측량해야 될 것이고요. 분할할 때 당연히 분할 측량해야 되겠죠. 등록상 정정을 할 때도요. 측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면적 경계를 정정을 해요. 면적이나 경계. 경계 같은 걸 정정하려면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하는 경우로 측량이 필요한 경우예요. 그러면 어떤 토지가 바다가 됐을 때 전부가 바다가 되면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일부가 바다가 되면 남은 토지를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일부가 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측량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4번 보시면요. 위성기준점, 공공기준점 했는데 무슨 기준점 이렇게 되잖아요. 기준점. 이건 지적 측량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측량 기준점이죠. 측량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데 우리가 측량의 종류는 다양해요. 공공 측량도 있고 여러 가지 측량이 있지만 그 많은 측량 중에서 우리는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인 지적 측량만을 시험 범위로 우리가 그것만 다루는 거잖아요.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을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하고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측량 기준점 중에서도요. 우리 지적 측량에 해당되는 것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것만 우리는 지적 측량에 해당되는 거죠. 산의 높이를 정하는 측량은 지적 측량이 아니잖아요. 지적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기준점, 우리가 배우지 않은 기준점인데 어떤 기준점이 나왔다. 무슨 점으로 끝나 이렇게. 점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건 측량 기준점인데 이 측량 기준점 중에서 우리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것만 우리의 지적 측량이 되기 때문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 아닌 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적 기준점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정하는 것은 지적 측량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무슨 점으로 끝났을 때는요. 항상 이렇게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 측량에 포함되지만 지적 기준점이 아닌 점들, 지적 기준점이 적어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은 지적 측량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즉 지적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군점을 정하는 설치하는 측량만이 지적 측량이지 그 이외의 점들을 정하는 것은 지적 측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요. 5번은 측량의 개념에 관한 내용이죠.
자,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서 매도인이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주고자,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요 지상에 확인시키기 위해서. 확인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이제 복원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복원하는 의미. 신규 등록자는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등록하는 측량이죠. 지적 확정 측량, 축적 병역 측량, 이건 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확인시켜주는 측량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계복원 측량에 관한 얘기죠. 여기에 복원이라는 말이 없지만은요, 우리가 경계복원 측량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적어도 씁니까? 1, 2, 4, 5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거 경계복원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 지적현황 측량 두 가지는 좀 개념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6번은 지적기준점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적기준점에 관해서도 가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6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기초측량이라고 하고, 기초측량의 절차 넣습니까? 가장 먼저 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계획에 따라서 씁니까? 준비를 하고, 준비한 다음에 배낭 메고 나서 현지 답사를 가는 거죠. 답사를 가서 지적기준점이 될 만한 걸 먼저 골라보는 선점을 하고, 그 중에 가장 알맞은 것을 다시 정하는 조표를 한 다음에 상위 기준점 등을 보고 그 좌표 값을 관측을 하는 거죠. 관측한 다음에 계산해서 그 다음에 성과표를 작성한다. 큰 흐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게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는 이렇게 단독으로 잘 나오진 않고요. 옳은 문장으로 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흐름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 관련돼서는 오른쪽에 7번이었는데 이게 이제 또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지적기준점에 대한 이제 의미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한 필지의 면적경계 좌표를 정하러 갔는데 근처에 지적기준점이 없으면 측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지적기준점이나 아니면 국가기준점. 국가기준점은 지적기준점은 아니죠. 모든 측량의 기준점으로서 국가기준점이 있고, 거기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 끌어오겠죠. 이게 이제 지적 기준점을 정해서 끌어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기초 측량의 이제 절차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지적 기준점에는 이제 세 종류가 있죠. 먼저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각 시도에 지적 삼각점을 두고, 시도에 있는 지적 삼각점만으로는 이것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시공구에 지적 삼각 도근점과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시도에였습니까? 지적 삼각점을 두고요, 삼각점을 두고 다시 시공구에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삼각점은 시도에 있고요.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시군구에 있다는 거죠. 시군구에 있으니까 당연했습니까? 누가 관리하겠어요?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할 것이고,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 측량 기록을 이제 보관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 두느냐? 관리사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2번 보시면 지적 삼각점 성과는요, 지적 삼각점은 시도에 있어서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열람 등본 발급을 받고 싶으면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한테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은 현재는 지적소관청에서도 열람 등본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어서, 요게 최근에 법이 몇 년 전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최근에 2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은 기억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적 삼각점은 시도에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시도지사가 관리하지만 우리가 열람 등본 발급받을 때는 지적소관청에 가서도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특징이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고 했죠. 지적 도근점 없습니까? 시군구에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관리해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 가서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적소관청에서 모든 지적기준점의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게 된 거죠. 지적 삼각점도 지적소관청에서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지적기준점이 지적소관청에서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됐다는 거죠. 이게 다 맞는 내용이죠.
자, 5번은요. 지적기준점의 성과에 대한 열람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사람. 우리가 신청할 때 어디서 한다고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이지 지적지정 수행자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부터 틀린 거죠. 발급 신청은 지적지정 수행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하는 것이지 지적지정 수행자에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적지정 수행자가 또 열람이나 등본 발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해서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열람 등본 발급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절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이제 가장 시초 측량에서 지적기준점이 정해졌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측량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측량 절차죠. 지적측량에서 가장 이제 기본이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먼저 8번 보시면요. 지적 측량은 우리가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는데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의뢰할 수 없는 측량. 두 가지가 있었죠. 먼저 우리가 검사 측량은요. 우리가 검사해달라고 의뢰하는 게 아니죠. 필요하면 검사라고 필요 없으면 검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측량은 지적소관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니고요. 또 하나가 지적재조사 측량은요. 지적재조사 측량은 토지 이동이 발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서 봤더니 실제 토지하고 지적공부가 너무 많이 불일치가 돼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적재조사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 검사 측량하고요. 지적재조사 측량은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할 수 없는 측량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의뢰할 수가 없다. 나머지는 다 우리의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의뢰할 수 없는 측량 그러면 검사 측량하고 지적재조사 측량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찾아봤더니 어떻습니까? 이거는 등록 말소할 때 등록 말소 측량, 등록 전환 측량, 이거 등록상 정정 측량.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이니까 지적 확정 측량, 지적재조사 측량 5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측량은 우리가 의뢰할 수가 없는 측량이죠. 그러니까 검사를 받지 않는 측량은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경계보건 측량.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러니까 검사 받지 않는 거 두 가지, 의뢰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의뢰 등 지적측량 절차에 관한 내용이죠. 절차에 관한. 자, 1번 보시면요. 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분할을 하면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의뢰해야 되겠죠. 측량 의뢰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자,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의뢰할 때는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가서 의뢰하는 게 아니죠. 의뢰서라는 서류를 작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수료도 냅니다. 수행자에게 수수료도 내는 거예요. 수수료는 지적소관청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하기 때문에 수행자에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의뢰하려는 자는 의뢰서라는 서면에 의해서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면에 의해서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서면을 제출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무슨 첨부해야 된다. 증명서, 의료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죠. 항상 우리가 뭘 신청할 때 넣습니까? 증명서가 필요하면 증명서를 첨부하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뢰서를 이제 제출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3번 수행자는요. 이제 의뢰를 받으면 의뢰가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는 생략돼 있는 거죠. 의뢰를 받으면 바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을 하려면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료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날까지 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이제 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지적지정을 실시하고 성과를 결정하는 거죠. 성과가 결정되면 또 성과도를 바로 이제 발급하는 게 아니죠.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성과자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또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경계보건청이나 지적현황청이나 두 가지는 검사를 받지 않고요. 자, 4번 보시면요. 자, 4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는 나오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검사를 받지 않은 두 가지 방금 설명했던 걸 제외하는 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검사는 누가 하느냐? 일반적으로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는데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또 두 개 중에서 이제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가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죠. 측량을 하고 났더니 근처에 지적기준점이 없어서 지적기준점을 설치했는데 그 지적기준점이 지적 삼각점이에요. 그럼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서 검사를 받는 거죠. 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럼 넓은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많은 넓은 토지들에 대해서 일일이 검사하려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적소관청에서 검사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없으니까 이건 검사를 한다는 거죠. 시도지사가 나눠가지고 검사하면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굉장히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해요. 너무 넓으니까. 근데 일정 규모 이하면은 당연히 또 이것도 지적소관청이 검사하고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경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또. 자, 5번은요. 측량 기간에 관한 내용이죠. 서로 합의하여 측량 기간을 정했을 때는 이때는 합의 기간에 따르되 4분의 3을 측량 기간, 4분의 1을 검사 기간이 되는 거죠. 5분의 3, 5분의 2가 아닌 거죠. 측량 기간에 관한 내용이죠. 자, 10번은 측량 기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대부분이 기출됐다. 여기 우리 시험 여기 나와 있는 문제집의 대부분은 다 기출 지문입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원칙적으로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있는 상태에서 측량을 하면은 그냥 5일, 4일, 9일 만에 측량이 끝날 텐데 지적 기준점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어서 그러면 기초 측량 기간을 가산해 줘야 되겠죠. 그럼 지적 기준점은요. 설치한 다음에요. 이건 다 등록을 해요. 지적 기준점은.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측량할 때 또 써먹어야 되니까 다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기 전에 또 반드시 또 검사를 해야 되겠죠. 지적 기준점은 언제나 검사를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세부 측량은 하나만화가 돼버릴 테니까 반드시 검사해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기초 측량 기간을 가산해 주는 거죠. 근데 기초 측량 기간은 어떻게 되냐에 있어서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설치해야 될 숫자가 되겠죠. 15점 이하인 경우는 이제 4일씩을 각각 주고요.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줬던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기초 측량 기간은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다만 요 측량 기간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 기간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했을 경우는 이제 요 기간이 적용되고 이때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측량 기간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측량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요. 11번, 12번에 나오죠. 그럼 11번을 보고 측량 기간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죠. 자, 아래와 같을 때요. 아래와 같을 때 이제 측량 기간을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죠. 계산을 한 다음에 물어보는 말에 따라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계산만 해놓고 물어보는 말에 따라서 답을 또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세부 측량은 5일, 4일 고정되어 있어요. 그 토지가 동에 있는 토지냐 아니면 리에 있는 토지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면적이 넓냐 아니면 좁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넓고 작고 상관없이요. 세부 측량 기간은 5일, 4일로 고정되어 있어요. 다만 기적 기준점을 설치해 측량을 해야 돼요. 기초 측량 기간은 이것은 이제 신축적이죠.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 숫자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먼저 세부 측량을 하려면 지적 기준점 18점을 설치해야 된다니까 지적 기준점 18점부터 설치를 하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지적 기준점 우리가 앞에서 했죠. 기적 측량은 15점 이하인 경우에는요. 측량 기간 4일에 이건 다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해요. 그래서 4일 동안 또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15점을 초과하면은 초과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6, 17, 18, 19에 해당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하루씩을 더 가산하고 또는 20, 21, 22, 23 이 넷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또 하루씩을 또 가산하고요. 그럼 여기서는 18점을 설치한다니까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하루만 가산해주면 되겠죠. 하루만 더 가산해주면 돼요. 하루씩을 가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18점 설치하는데 지적측량 수행자가 5일 동안 측량을 하고요. 이게 제대로 설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겠죠. 검사를 해봤더니요. 제대로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초 측량이 제대로 됐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측량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잘못되면 검사하는 과정에서요. 이게 잘못되면 이것은 하나만 하죠. 아예 들어가지를 않겠죠. 그래서 통과했어요. 그래서 세부 측량 기간 어떻습니까?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이건 고정이라는 거죠. 고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거친 다음에 검사를 통과하면 이제 세부 측량에 들어갈 것이고 세부 측량한 내용에 대해서 또 검사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 여기가요. 시험 문제에서 지적 기준점 18점을 설치하고 분할 측량을 한다. 분할 측량을 한다. 검사 기간을 포함한 총 측량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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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하니까 19일이 되겠죠.
19일. 19일 할 텐데 여기서는 분할 측량이 아니라 경계보건 측량이죠. 경계보건 측량. 그럼 경계보건 측량은요. 우리가 경계보건 측량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요 측량이 경계보건 측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계보건 측량을 하고 갔더니요. 지적기준점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18개를 지금 설치를 했다는 거죠. 18개 설치하는데 5일 걸렸고요. 5일 동안 설치한 18점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되면 경계보건 측량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5일 동안 검사를 했겠죠. 18점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검사를 통과를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경계보건 측량을 5일간 이제 들어가겠죠. 경계보건 측량을. 근데 경계보건 측량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경계보건 측량은 따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했죠. 이 경계보건 측량이 그렇습니까? 이것은 따로 검사를 받지 않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요. 경계보건 측량을 실시하려고 한다. 검사 기간을 포함하는 총 측량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 며칠이라고 해야 돼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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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빠져야 되니까. 경계보건 측량 검사하지 않죠. 경계보건 측량을 우리가 검사하지 않는 것이지 기초 측량은 무조건 다 검사하는 거예요. 기초 측량은 다 검사하고 경계보건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을 검사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검사 기간을 포함한 총 측량 그러면은 15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빠지니까. 근데 시험 문제도 뭐라고 했냐면요. 검사 기간을 제외하라고 했어요. 그럼 검사 기간을 제외하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뭐만 제외하면 돼요? 요것만 제외하면 되는 거죠. 이걸 제외하라는 거잖아요. 여기 검사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요 5일을 이제 제외하라는 거죠. 만약에 검사 기간을 여기서 포함 그려버리면 15일이 될 것이고. 이거는 무조건 없는 거니까. 이건 없는 거니까. 검사 기간 포함 그러면은 15일이 될 것이고. 검사 기간 제외 그랬으니까 요게 제외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제외. 제외되니까 어떻습니까? 10일이 걸리겠죠. 10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다 계산해 놓은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였습니까? 묻는 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묻는 말을. 묻는 말에 있어서 경계보건 측량이니까 이것은 아예 들어가지를 않고 이건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요.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총 15일 안에 끝냈을 텐데 시험 문제에서는 검사 기간을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5일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10일이 걸리는 거죠. 10일. 자, 그리고 12번은요. 자, 합의를 했다는 거죠. 합의했을 때의 기간이죠. 합의했을 때 우리가 했죠. 그래서 합의했을 때는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이에요. 근데 며칠로 합의했느냐? 40일로 합의했대요. 그러면 40일이니까 40 곱하기 4분의 3, 30일이 측량기간. 4분의 1 이제 곱해가지고 10일이 검사기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묻는 말은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측량기간이 아니라 지적측량 수행자가 하는 측량기간이라 측량 검사기간을 물어보고 있죠. 검사기간이니까 10일이 되겠죠. 검사기간.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넣습니까? 문제를 봐야죠. 문제에서 어떤 기간을 적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검사기간이 왔으니까 이제 10일이 되겠죠. 10일. 자, 그리고 이제 13번을 보시면요. 13번은 앞에서 많이 다뤘던 거죠. 검사하지 않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었죠. 지적공부의 면적경계 좌표를 등록하지 않는 경계보건 측량, 지적현황 측량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 되겠죠. 자, 14번은 지적측량에 관해서 또 이제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자, 1번은요,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참고로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 수행자는 이제 두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측량을 업으로 하는 이제 지적측량 업자가 있죠. 그러면 지적측량 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지적측량업을 아무에게나 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뭐 이제 조건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 지적측량업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측량업을 하려는 사람은요, 먼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등록하냐면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업의 종류가 다양해요. 지적측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측량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측량업의 종류에 따라서요, 어떤 측량업자는 국토교통보조장관에게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측량업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적 측량이 중요하고 지적 측량업은 시도지사에 등록을 한다는 거죠. 한국국토정보공사는요, 지적측량 수행자인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요, 뭐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죠. 공기업이에요. 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따로 뭐 등록하고 말고가 필요 없고요.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대로 움직이니까 걔들은 시도지사에 등록한다. 참고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참고로 기억해서 시도지사에 등록하기 때문에 지적측량업자를 감독하는 기관은 지적소관청이겠습니까? 시도지사가 되겠습니까? 시도지사가 되겠죠. 시도지사에 등록하니까 감독기관도 당연히 시도지사가 된다. 그러니까 유추해서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보시면은 지적진작 의뢰할 때는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는데 이때 의뢰서 제출하고 수수료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3번은 합병의 경우에는 이제 면적 경계 잡혀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고 도면 위에서 처리하죠. 그래서 좌표나 경계는 말소하고 그다음에 면적은 합산해서 해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적진작 수행자는 지적진작을 하였으면요. 그 성과에 대해서 씁니까?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이 두 가지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는다. 이것은 5번에 있네요. 5번에 있네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하고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이 두 가지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지적 측량과 관련된 절차에서는요, 두 개지 많죠.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개가 있었죠. 검사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한다고 했을 때 지적 측량 수행자가 두 종류가 있었죠.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지적 측량 업자. 이때 지적 측량 업자는 시도지사에 등록한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측량이 끝난 다음에요.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검사받지 않는 측량이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러면 검사는 일반적으로 지적소관청이 검사하지만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그래서 두 개씩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나눴던 그 유인물의 그림 보시면요. 거의 두 가지씩 있는 게 다 나타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가서요. 이제 또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죠. 자,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사람이 다툴 수가 있는 거죠. 불만 있는 사람. 성과도를 발급을 받았는데 의뢰했던 사람이 불만이 있다는 거죠. 불만이 있으면 너희들 측량 제대로 한 건 맞아? 라고 해서 지적 측량에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심사는 어디다 청구하느냐? 지적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거죠. 지적위원회. 그럼 지적위원회라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고 얘들이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지적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나오네요. 우리가 지적측량 적부심사는요. 지적측량 성과도는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통해서 발급받은 것이니까 지적소관청의 적부심사를 청구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인 시도죠. 시도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급기관인 시도에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시도에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거기 또 상급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적부재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중앙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있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거고 여기에도 이제 불만이 있으면은 이제 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다음 우리가 심사 청구하는 방법과 관련돼서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직접 우리가 지방지적위원회를 찾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요. 시도지사가 어디 있는지는 알잖아요. 시청, 도청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자기들이 알아서 회부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부심사 청구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먼저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1번이 틀렸고요. 2번부터는 이제 지적위원회에 관한 이제 위원이랄지 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지적위원회 회의는 여기 준영항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지적위원회에 됐던 중앙지적위원회에 됐던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이제 회의를 시작을 하고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적위원회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것은 5번에 있네요. 자, 지적위원회는요. 여기 중앙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 됐던 중앙지적위원회 됐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5인에서 10인 이하라는 거죠.
그러면 4번 보시면요. 이제 지방지적위원회든 중앙지적위원회든 지적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은요, 거기 국장들이, 지적사무 국장들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들이 부위원장이 돼요. 그러면 얘들은 공무원들이겠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이에요. 국장하고 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국장은 중앙지적위원회 이제 국장은 이제 국토교통부 국장이 될 것이고,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은요, 시도에 있는 국장이 되겠죠. 그 국장 또는 그 국장과 과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돼요. 얘들은 따로 임기가 없죠. 얘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위원들은 이제 민간 위원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기는요, 얘들은 이제 임기가 없고요, 공무원이니까. 얘들을 제외한 이런 일반적인 위원들은 임기가 이제 2년이다라는 거죠, 2년. 그리고 이제 2번 방금 했죠.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있으면 5인에서 10인 이하 이제 위원이 있으면 과반수석에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거죠. 이때 3번 보시면 지적위원회 이제 뭐야? 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겠죠. 불러가지고 필요하면 현지 조사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16번은요, 이제 소관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 해서요. 자, 1번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자는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의뢰를 했다고 해보죠. 자, 의뢰를 했을 경우에 의뢰인은 당연히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수행자가 자기가 측량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받는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요, 수행자도 씁니까? 검사 너희들 측량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얘들도 이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소유자는 만족을 했지만 인접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불만이 있어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툼이 있으면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도에 있는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적부심사입니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면은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오로지 하나밖에 안 해요.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관한 심의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지적에서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부심사 청구사항. 그러면 재심사 청구사항, 또 기타 지적 기술자의 징계 요구의 사항,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징계 요구랄지 여러 가지 내용들, 기타 사항들은요 모두 중앙지적위원회 소관 업무예요. 그러니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그러면 나머지 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결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2개를 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밖에 안 하니까 얘들은. 나머지는 다 중앙지적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3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요. 시도지사는 의결서,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이제 또 17번 보시면 의결하는 절차들이 나올 텐데요. 지방지적위원회 넣습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의결서를 넣습니까? 시도지사한테 이제 송부를 하고,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어떻습니까? 청구인, 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하는 거죠. 이 청구인에게 이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청구인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은 만족을 받았는데 이제 인접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얘들한테도 다툴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 모두에게 다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통지는 7일 이내에 통지한다. 자, 여기서는 날짜들이 나오기 때문에 날짜들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다음에 4번은요. 지적자한 적부심사 의결서를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 통지할 때는 재심사는 기간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적부심사 청구는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지만 재심사 청구는요,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지를 할 때 만약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싶으면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안 알려주면 우리가 적부심사를 1년 있다 할지도 되는 줄 알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그럼 9번 보시면요.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자, 그러니까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없습니까? 방금 설명했죠.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국토교통부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 청구 기간은 90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도요, 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이제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1번 지적재산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지 않았습니까? 시도조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서 자체, 청구할 때는 구두로 청구하는 거 아니겠죠? 다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럼 이 청구서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구서도 마찬가지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라는 거죠. 자, 2번 지적재산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청구서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시도지사 넣었습니까? 30일 이내에 이제 회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69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회부를 한다. 근데 회부를 받은 그러면은 지적위원회 넣습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은 60일 이내에 심의결해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30일 범위 내에서 1차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 연장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심의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69 했죠. 그래서 회부 30일, 심의결 60일, 재심사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90일이었죠. 90일은. 자, 4번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보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수정해야 된다. 지적위원회에 이제 지적재산 적부심사를 통해서요. 지적위원회 의결서가 나왔어요. 근데 의결된 내용이요. 너희들이 성과로 발급을 했던 그 측량 성과가 잘못됐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적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직 등록하기 전이면요. 그 측량 성과를 수정해서 등록하면 될 것이고, 근데 이미 등록을 해버렸어요. 등록을 했을 경우는 등록사항을 정정을 해야 되겠죠. 이때 등록사항을 정정했으니까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직권정정사유에서요. 의결서,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는 직권정정이 가능하다. 우리가 등록상 정정 시간 했던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해관계는 다툴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다툼이 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이거는 직권정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5번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산 적부심사나 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요. 정정할 때 이건 직권정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결서에 따라 정정하는 것은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해관계에 대해 승낙을 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관계는 여기 들어와서 이미 다 싸웠잖아요. 싸울 만큼 다 싸웠기 때문에 정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대해 승낙을 또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5번이 틀린 거죠. 자, 지적 측량에 대해서는요, 요만큼만 좀 기억하세요. 만약에 지적법에서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 지적 측량 속에서 나와요. 근데 지적 측량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기술적인 내용.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요. 어디 아주 지엽적인 곳에서 아무거나 하나 딱 내버리면 우리가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지적 측량 쪽에서 나올 텐데 지적 측량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틀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두 문제 이상은 안 나와요. 한 문제 정도 나올 테니까 그건 틀려버리고 우리가 맞으라고 나온 내용들은 확실하게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정리해서 맞으라고 나온 거는 맞을 거예요. 틀리라고 나온 내용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암기사항이에요. 근데 암기사항인데 그럼 우리가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내용이니까 그건 넘어가고 지적진양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지적법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바로 등기법을 들어가는데, 등기법은 내용도 많고 또 어렵기까지 하죠. 그래서, 양이 좀 많긴 하지만요. 그래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또 못할 건 아니에요. 못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문제들 여기 나오는 문제는 좀 지엽적인 내용, 어려운 내용들까지 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보시지만은 그러면은 좀 더 등기법이 좀 어렵게 나와도 쉽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너무 어렵고 지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살짝 이렇게 좀 넘기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법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별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별표가 특히 문제에 별표 있잖아요. 그래서 별표 쳐져 있는 문제만 보시고 별표가 안 돼 있는 것들은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등기법 우리가 고득점을 바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 그냥 버려버리시고 별표가 안 쳐진 부분에서 나와봤자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공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맞추라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는 그 부분을 버리고 별표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유가 있다. 별표 나온 내용들은 나한테 다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별표가 안 된 부분들도 참고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등기법 참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